안녕하세요. 주은현입니다. 3강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수면 코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위생이라고 그래서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잠을 잘 자기 위한 여러 가지 습관이란 게 있습니다. 다 옳은말만 써 있는데 사실은 알면서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릴 건데요. 저한테 누가 잠을 잘 자려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꼽아달라. 어떤 걸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 규칙적인 수면 각성 습관입니다.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거죠. 예,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저는 잠들기 너무 어렵고요. 자꾸 깨고요. 중간에 새벽에 깨서 자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시간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런 불면증 환자 너무 일찍 잠재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뒤로 미루고 앞으로 땡기고 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되 그 시간을 규칙적으로 이거를 최소한 2주, 3주 하면요. 수면의 품질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조금 늘리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각성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빛 노출인데요. 스마트한 빛 노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전 동안에 충분한 빛 노출을 하고 야간에는 강력한 빛 제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생체시계와 빛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아침에 밝은 빛을 쏘여야 하는가? 그게 우리의 그날 밤의 수면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체시계는 뇌 안에 SCN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조직에 위치한다 그랬고 그 생체시계가 24시간 주기로 움직이려면요. 처음에 세팅을 시키는 게 밝은 빛이에요. 이거의 배경은 우리의 생체시계는 24.2시간의 주기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구는 자전이 24시간이에요. 0.2의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 12시 자던 사람이 0.2씩 매일매일 늦어지면 5일만 지나잖아요. 1시간 늦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늦게 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규칙적으로 잘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밝은 빛 때문에 그래요. 밝은 빛이 아침에 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24.2로 돌아가던 내 시계가 리셋이 돼요. 그러면서 내 시계와 지구의 시계가 다시 0점 조준이 됩니다. 리셋. 그거를 시키는 게 아침에 밝은 빛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밝은 빛에 노출되지 않으면요. 그게 흐릿해져요. 그래서 자꾸 자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빨라지거나 정확하지 않아지는 것은 아침에 그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 끼지 말라는 얘기가 아침에 그거 기능을 다 없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눈을 통해 들어가면은 SCN에 자극을 하죠. 그래서 이 자극이 되면서 리셋 하면서 자고 깨는 리듬을 그날 밤 그날 거를 다시 시작하고 온도 조절도 시작하고 신경 내분비 호르몬까지 다 조절을 하게 되고 정신적인 어떤 그 각성도라든가 이런 거 조절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 밤 멜라토닌도 분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빛은 굉장히 강력한 내 시계를 리세팅 시키는 요소이고요. 그 야간에 강력한 빛 제한 언제부터 하냐고요? 해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그때 같이. 그래서 실내의 야간 그 조명을 줄이고요. 그리고 취침점 3시간은 완전히 끄게 하는 생활이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남자분들 테레비 켜놓고 소파에서 주무시는 분 되게 많아요. 거실에서. 난 그런 거 상관없이 잘 잔다 라고 눈 감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빛이 눈을 통해서 감은 눈 통해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키고 잠을 계속 깨게 합니다. TV는 끄고 침실에서 주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블루라이트 컷을 많이 쓰시잖아요. 왜냐하면 블루라이트가 더 나쁘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왜 나쁜지. 자연광은 모든 색깔의 스펙트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합쳐지면 이렇게 흰색으로 보여요. 근데 그 중에서 350, 430 나노미터 정도가 파란빛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블루라이트거든요. 근데 그거의 역할이 뭐냐면 선택적으로 자고 깨는 수면 시간을 조금 더 영향을 줘요. 다른 색깔의 빛들보다.
그래서 아침에는 오히려 잠을 일찍 깨우려면 블루라이트만 뽑아서 파란빛 나오는 라이트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치료적으로. 자연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었을 때는. 그런데 야간에는 수면 시간이 뒤로 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이런 풀 스펙트럼 빛을 피하고 그것이 나오지 않는 빛만 주면은 낫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러한데 어차피 블루라이트가 없어도 야간에 스마트폰으로 가까이 이렇게 본다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연구를 다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 컷이 그닥 그렇게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 중에서 야뇨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야뇨는 자다가 화장실 2번 가는 거거든요. 화장실 갔다 오면은 아무래도 불을 켜고 가야 되니까. 근데 화장실 불이 하얀 빛으로 가면요. 블루라이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인들은 그런 빛에 굉장히 더 멜라토닌이 더 예민하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더 갔다 와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붉은 전등을 화장실에 두는 것이 어차피 야뇨를 해야 되시는 분이라면은 훨씬 더 그나마 이롭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빛 노출을 내가 야외에 나가 살 시간이 없다면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청색광이라고 하는 인공 조명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운동이에요. 운동은 제가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그럼 운동을 몇 시에 하는 게 좋아요? 아침 6시에 하는 게 좋아요? 저녁 6시에 하는 게 좋아요? 막 물어보시는데 저희 대답, 언제라도 하세요. 할 수 있는 시간에 하세요. 근데 그 운동이라는 게 거창해서는 안 돼요. 거창하게 헬스장을 가야 된다거나 어떤 장소를 가야 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이 없다면 생활 속의 운동부터 시작하십시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나의 사무실이 15층이다. 엘리베이터 10층까지만 가고 5층은 걸어 올라간다라든가. 되게 놀랍게도 제가 환자들을 보면요. 근력량과 잠의 힘은 일치해요. 그러니까 근력이 떨어지면 사이클 간에 연결하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은 매우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를 운동 뭐 하십니까? 아우 저 주말에 골프 치죠. 네. 레저하고 운동은 달라요. 그건 레저 활동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주중에 3번 이상 할 수 있는 최소한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말하는 것이고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운동입니다. 전 걷기 만보해요. 산책하듯이 허물허물 걷는 것은요. 기분 전환은 되겠지만 여기 운동에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조금 더 욕심낸다면 유산소, 근력운동, 규칙적인 운동 그거 말고도 이 SCN, 이 생체 시계가 규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빛이고 두 번째가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밥 먹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인데 밥을 2끼를 먹던 1끼를 먹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언제 먹던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되는 거죠. 왜 음식이라는 게 입에 들어가면요. 반응적으로 호르몬이 나와요. 위산 같은 이런 효소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효소가 나오면 내 몸은 아침이구나라고 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식하지 말란 이유도 야식을 밤 10시에 하잖아요. 그리고 11시에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내 소화기관을 계속 일하고 있는데 피곤한 몸만 갖고 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잠은 숙면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먹는 시간, 규칙적으로 밝은 빛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시기가 몇 시인지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SCN이라는 생체 시계가 규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뭘 먹으면 잘 자요? 예, 많은 분들이 음식으로 뭔가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녁 숟가락 내려놓고 잘 때까지 이 시간이 3시간, 4시간은 보장돼야 됩니다. 그 안에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디저트, 야식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과일 안 됩니다. 저녁에 먹는 약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물 조금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최소한으로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내가 잠들기 어렵다 혹은 자주 깨는 게 있다면 카페인 함유 음량은 다 드시지 말아야 되고요. 숙면이 안 돼. 잠드는 건 괜찮은데 숙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전에 한 잔만 아침 10시 전에
커피든 홍차든 녹차든 한 잔만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면 위생에 많이 나오는 게 우유, 스낵, 바나나 드세요. 거기에 세로토닌이 굉장히 수면에 좋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좋긴 한데요. 먹는 시간이 취침 3, 4시간 전에는 안 된다고요. 그때는 금식. 그리고 술은 말씀드렸습니다. 잠을 얕게 하고 렘 수면을 억제해서 수면호흡 장애 악화시키고 뇌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요즘 간헐적 단식 있잖아요. 16시간씩 금식하고 8시간 먹고 최소한 12시간 정도의 이 금식 상태, 그러니까 자는 거 포함이죠. 24시간 중에서. 그거는 유지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숙면을 돕는 최고의 음식은 금식입니다. 5번째, 현대인들, 직장인들의 표상이 바로 점심시간에 커피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후 커피를 가지고 오후 시간, 퇴근 때까지를 견디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 칩시다. 그러면 생체 리듬적으로요, 8시간 정도 지난 거니까 한 12시에서 2시 사이가 리듬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점심시간 이후에는 원래 리듬이 떨어져서 기운도 없고 약간 졸린 시기인데 점심까지 백반으로 먹으면요, 아주 식곤증이 심하죠. 커피로 그거를 좀 극복해 보려고 하시는데 그 시간에 먹는 커피는요, 그날 밤의 수면을 망가뜨려요. 잠들기 어렵게 하거나 자주 깨게 합니다. 12시간 이상도 가요, 커피는. 카페인 효과가.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대는, 그 피곤할 때는 30분 이내에 낮잠을 자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30분, 20분의 파워냅이라고 하죠. 그렇게 주무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때 자는 잠은요, 그날 밤 잠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수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홈쇼핑이건 어디건 수면 보조 기구라든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선전도 나오고 그쪽에 대한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면 보조 기구는 의료기기가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즉 엄격하게 부작용이나 효능이나 용량이나 용법에 대해서 검증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검증되지 않은 그런 기구나 식품은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려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요, 철저한 자기관리, 꾸준한 모니터링과 셀프 피드백이 중요한데요. 스마트워치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면 일기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면 일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본인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잠자리 들어갔고 잠이 든 게 30분이 걸렸고 중간에 몇 번 깼고 다음날 몇 시에 일어났고 화장실 몇 번 갔고 빗금을 쳐서 내가 실제 잔 시간을 6시간 반, 7시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수면 각성 일기 외에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먹었던 아침, 점심, 저녁 식사라든가 아니면 술이나 약이나 커피나 같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 혹은 운동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기록하면요. 그거로 또 일종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가 돼서 본인이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스마트워치를 권고를 드리는데요. 그 안에는 수면 시간이라든가 수면 단계라든가 또 활동량, 걸음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매일매일 축적이 돼서 주 단위, 월 단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의 수면 시간과 수면 시간대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는 의료기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데는 적절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평소 나의 수면 시간,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대인지, 운동은 적절한지 이 정도를 사전조사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기 피드백 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면 시간, 저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면 시간이 부족할 때, 즉 내가 몇 시간을 자건 다음날 졸리지 않는 나의 적정 수면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수면 시간대에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이 모니터링을 봤더니 너무 늦게 잠이 들거나 혹은 너무 일찍 잠이 들거나 또는 이게 너무 불규칙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먼저 본인이 잘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 또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서 그거를 주중과 주말 동일하게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맞지 않는다고 임의적으로 약국에 가서 수면 유도제를 사서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수면 시간대의 문제는 일주기 리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아무 때나 수면제를 먹은다고 해서 이게 변동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 복용은 제가 자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의 질이 나쁘다, 품질이 안 좋고 다음날 너무 피곤하다라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수면 클리닉에 방문하여서 수면다원 검사라는 정식의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하룻밤 자는 검사고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우수하고 정확한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온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통 36개 정도의 센서를 붙이고요. 하룻밤을 그대로 잡니다. 저녁에 들어왔다가 아침에 나가죠. 그래서 수면의 질을 보고 또 하나는 수면 중 호흡도 봐요. 두 가지를 봐서 그날 밤의 수면 품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수면 코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